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 관련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공부가 이토록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며 저자는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에 동시 합격한 박성혁 님입니다. 다산 북스에서 2020년 7월 개정판이 나왔고 책 가격은 15,000원, 분량은 339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유쾌하고 짜릿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위하여. 파트 1,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 파트 2,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파트 3, 마음을 키우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마지막 파트 4, 마음을 붙잡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먼저 프롤로그, 유쾌하고 짜릿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위하여 일부 내용입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소개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공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겠지만 공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지고 키우고 붙잡아두는 것, 어쩌면 공부하는 일이란 이 세 가지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이 책의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제목 읽어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마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공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각 파트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머리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 일부 내용입니다.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가 터질 듯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5살 때나 10살 때나 15살인 지금이나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기였지만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발전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뒤로 떠밀려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걸 정작 저 혼자만 눈치채지 못한 거였고요. 일주일 내내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한 번은 학교 쉬는 시간에 머리도 식힐 겸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도 하고 좀 비참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불쑥 뜬금없이 나는 평생 얘를 데리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싫더라고요. 얘랑 사는 거, 머리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런데 나는 뭐하고 있지?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 후 아버지와 서점에 가서 초등학교 고학년 문제집부터 중학교 문제집까지 약 50권을 사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학창시절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공부를 좀 할 걸 이라며 아쉬워합니다. 공부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아이들은 지금 당장 노는 게 좋고 재미를 추구하니까 그걸 잘 모르죠. 파트 2에서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는 현실에 없다. 일부 내용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읽던 동화책에는 마법과 요술이 허다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손쉽게 움켜쥐었어요. 짠! 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죠. 말 그대로 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동화 속 꿈나라가 아닌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에서는 생각만으로 짠! 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맞죠. 노력하지 않는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과학자, 교사,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좋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꿈만 꾸면 그냥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꿈이라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해볼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며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아이들은 꿈만 꾸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파트 3에서 저자는 결정적 순간 나에게 힘을 주는 루틴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틴 1, 흔들리지 않는 약속 스케줄러. 루틴 2, 효율을 올리는 분석 타임시트. 루틴 3, 진짜로 집중한 시간 스톱워치. 이것도 제가 예전 올린 영상들에서 반복하며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스케줄러는 공부를 하기 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타임시트는 실제로 본인이 공부한 내용,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스톱워치는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얼마나 집중해서 꾸준히 실천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부는 계획, 실천, 반성의 루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미리 스케줄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천, 그 계획에 따라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스톱워치를 작동하며 내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타임시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 내가 세웠던 계획, 스케줄러를 보며 반성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계획, 실천, 반성. 무엇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파트 4에서는 내 인생 최고의 공부하기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일부 내용입니다. 벚꽃 피는 봄날에는 새학기 적응에 바빠 도통 공부를 못하겠다. 땡볕 내리쬐는 여름에는 덥고 땀나서 공부가 안 된다. 파란 하늘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밖에 나가 놀기 딱 좋아 도저히 공부할 수 없고,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에는 몸이 달달 떨리고 손 시려서 공부하기 힘들다. 공감되는 말인가요? 차라리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솔직하게라도 할 텐데 우리는 꼬박꼬박 핑계를 대죠. 내 인생 최고의 공부하기 좋은 날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오로지 내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조건 내 인생 최고의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와,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 전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을 거창하고 꼼꼼하게 세우다 보니까 계획이 틀어지면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모습을 본 제 형이 해필이야, 일단 공부를 시작하렴. 그렇게 계획만 세우다가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니 일단 무엇이든 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형이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갖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은,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 일하기 좋은 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right now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박성영님의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보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결국 공부뿐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괜찮은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